GL팜텍 2022년 3분기 보고서를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2%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 21억 4천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거의 30억 원이 달성됐습니다만은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으로 그렇게 되는데 3분기 그 분기 실적 그 공시를 숙제를 일찍 해가지고 제 눈에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2021년 그 3분기에는 매출이 10억도 안 일어났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202%가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는 251.3%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매출이익이 좀 적게 나겠죠. 거기에서 판매관리비가 매우 높으니까 영업 손실이 19억 원 난 거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업 손실이 10.4%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 매출 원가도 한 18억 원 선뿐이 안 되는데 판매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너무 지금 현재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이 기업의 문제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우선의 문제는 매출액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겠지만 두 번째 문제는 판매 관리비가 왜 이렇게 높으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 재료비가 634.4%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그 금액상으로 85.4% 증가했는데 스루풋율은 거꾸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 매출액이 증가했더라도 스루풋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30.4%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원가 회계하고 똑같으니까 그거를 빼면은 스루풋 영업 손실 21억 4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도 18억 6천만 원이 더 손실이 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려고 그랬는데 재고 자산 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 자산만 로 분석을 했는데 회사는 또한 재고 자산을 상품과 제품만 또 표기하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없습니다. 제조 메이커가 원재료가 없다는 것도 그것이 또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6,300만 원 재고가 있었는데 이게 졸지에 3개 그러니까 3분기 만에 12억 7,8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거죠. 참고적으로 3분기부터는 스루풋 재고, 이 원가 회계 재고에서 가공 비율을 뺀 그것이 이제 원가 회계 아니 스루풋 재고 금액이 된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스루풋 재고도 이 산출을 참고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스루풋 재고상으로는 1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회사는 공시한 내용이 이 CSM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액이라고 이 13억 5,900만 원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고자산 아까 명세의 증감액하고 그거를 대입을 해 가지고 재고가 증가한 것은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매출원가 그 재료비에서 어,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빼면은 그게 재고자산 매입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이것도 좀 문제로 좀 보여지지요. 어, 그리고 가공 비율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가공 비율이 뭐 좀 늘긴 늘었죠. 근데 이제 그 비율적으로 보면은 가공 비율이 크게 내려갔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재료비가 크게 이제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이 말하자면 어떤 이 전기의 그 어떤 역률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역률이 그 오르락날락 하면은 이 말하자면 전기가 안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증폭이 매우 심하다는 게 이 기업의 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PQ 총 제조 비용, 이게 그 차이가, 이거는 뭐 맞춰준 겁니다만, 맞춰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3분기는 1억 9,50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비성분 합계액에도 오류가 이 1단계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그 결산은 요것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2단계도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뭐 현금 흐름표도 이거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전체 재고 자산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1억 9,500만 원이라는 것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 합계액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를 합한 금액이고요. 비성분 내역을 공시하게 돼 있는데 그게 합이 일치하는데 회사가 제시한 거로는 작년에 29억 7,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그 결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를 더하면은 31억 7,100만 원이거든요. 1억 9,500만 원에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총 제조 비용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1억 4,4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15.6%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거꾸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23명이면 완전한 소기업이겠죠. 연구개발직도 많은데 연구개발직이 또 생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현상으로는 연구개발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임원들도 꼭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임금 인상률이 무려 20.6%나 증가했습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임금은 또 올려줘야 될 상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고임금자가 한 명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도 또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평균 임금은 연말에 6,230만 원 선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외주비가 166%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 이 WCA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로 그냥 다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다. 상품만 제품만 이 내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회전율은 일치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맞춰놓은 수치라는 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같다고 보고한 거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스루픈율하고 비교하면은 이것도 이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30.4%나 하락을 했으니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 분석 경험상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이란 것은 항상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든지 판매 가격은 거꾸로 상승한 만큼 가격을 못 올렸다 그러면 이제 판매 가격은 내려갔든지 이렇게 상대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또 관건이겠죠. 그런데 이제 회사가 제시한 거로 보면은 원재료가 저기 세 가지 제시를 했는데 두 가지는 변동이 없고 여기 피록시캄이라는 게 34.1%가 증가했습니다. 요거를 그냥 단순 평균으로 3으로 나누면 11.4%가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품 가격 인상 압박은 얼마나 받느냐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압박률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률 곱하기 재료 비율, 그 총 제조 비용 중에서 재료 비율이 84.7%가 됐으니까 이걸 곱하면은 제품 가격 상승 압력률은 9.6%가 된다. 그럼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그거는 미안한데요, 영업비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이 판매 관리비도 뭐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나 높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적자 보는 회사가 그 손익분기점이라도 좀 내려면 얼마나 매출을 일으켜야 되느냐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영업이익이 19억 그 손실이었는데 이걸 재료로 해서 역산으로 풀이를 하면 한 77억 원 정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3분기까지 뭐 42억 원 했는데 그 조금만 더 하면은 되지 않겠어요? 그 매출을 더 올린다면은, 그러면은 매출을 올리면 또 매출 원가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분기까지 뭐 31억이었는데 한 38억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산출하냐 그러면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총 제조 원가 내역대로 생산 재료비 뭐 이런 거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이 가격만 재고만 25% 증가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한 손익분기점 선 정도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재고의 역량으로 한 3억 2천 정도 재고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원가회계의 마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흑자를 낼 수 있다. 이 제한가의 생산 재료비하고 가공비는 증가를 시킨 겁니다. 네,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이상 없는 거죠. 여기에서 그 생산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제로인 것은 추가적인 판매 목표를 했을 때 하는 알고리즘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게 없다고 보는 거죠. 추가적인 매출 목표를. 그렇다면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은 일단은 손익분기점을 한번 뽑아 봅니다. 근데 그 운영 비용을 그 5%만 증가한다고 봤어요. 판매 관리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를 좀 인상되는 걸 억제하고 가공 비율도 조금 억제하는 거, 가공 비율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일단 그 전체 운영 비용이 5%만 증가하는 거로 보면은 원가 회계에서 한 것보다 더 높은 매출액을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한 거의 78억 정도는 해야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3분기 실적이니까 4분기 한다 그러면은 전망을 하더라도 이렇게 37억 정도뿐이 안 나오거든요. 스루프 쪽에서는. 그러면은 77억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생산 재료비 가격으로 일단 한 25% 4분기니까 25% 증가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재료비를 낮춰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매출 재료비를 낮춘다는 것은 판매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원 단위로 얘기하면은 원래 한 3,700원 가량에 판매하던 것을 5,300원으로 급격히 올려달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과연 이게 맥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걸 위에 것도 그렇죠. 그 2,900원 하던 거를 갖다가 7,700원 해달라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음식값도 이렇게는 못 올리죠. 근데 어쨌거나 그 제한을 5,365번 해 주쇼. 이렇게 좀 안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계속 적자인데 어떡하 오리까 뭐 이러니까 결국 5,300원의 그 계약이 성사가 됐다 그러면은 그래도 스루프상으로는 1,500원, 1,600원 가량이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그 판매 관리비가 그 줄이지를 못하고서는 이 기업은 그 어렵다는 얘기죠. 판매 관리비가 뭐 하는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돈들을 쓰고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그 적자 상태를 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뭘 할 거냐 그러면은 이 스루프 쪽에서는 재고 회전율을 높여라. 그게 23.2% 증분을 시키는 건데 결국 그 판매량 증가거든요. 그 판매량 증가한다 그러면 지금 재고가 많이 늘었으니까 더 추가 생산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매출 재래비는 있는 재고에서 팔아도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 재래비는 또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그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가공비도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 또 추가 판매를 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 이 재고 많이 판매하는 만큼 물론 이제 그 한계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판매 관리비가 너무 높은 게 이 104.3%나 되거든요. 매출액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 기업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결론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도 스루프 이 실질적인 손익인 건데요. 그 12억 원 적자로 계산이 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결국 판매 관리비에서 낭비적인 요소를 이 기업은 뭐 우선은 그 좀 비용 절감을 하고 낭비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작년 연말에 1240원에서 808원으로 떨어졌고요.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장부 가격 대비로는 현재 232%니까 아직까지 대우를 받고 있어요. 적자가 계속 나는데도. 어, 뭐, 이 회사로서는 그나마 그게 다행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를 보면은 그 이상 제2로 사모투자가 10.605%를 가지고 있고 K씨라는 것이 5.43%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투자 회사가 그 최대 주주일 경우에는 저는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이상하게 그 분석한 경험상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 사람들은 본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 가치를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에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 경영인 CEO들이 운영하는 것은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자기 그 안신 임명 이런 게 또 중요한 거니까 결국 최대 주주의 그 어떤 그 방향성을 하고 있지만은 판매 관리비들을 그렇게 그 돈을 낭비하듯이 쓰고 있다는 얘기를 좀 제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 자본 총계 내역을 보면은 자본금이 62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기업 공개를 하면서 자본잉여금이 255억 원이나 생겼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물론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업 공개를 하면서 255억이란 뭉칫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100원짜리 액면 가격을 좀 비싸게 그 공개하면은 그 차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8기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100억 원을 날렸어요. 그럼 적게 날린 거냐? 그러면은 그 월급 줘야지. 그러니까 펑펑 쓰고들 자빠졌다. 남들이 생각할 땐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돈이냐 그러면 개미들의 아주 피 같은 돈들이다 이 말이죠. 이 돈을 100억 원을 그 쉽게 앉아서 까먹었다. 물론 본인들은 최하 월급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영업하려면은 이 판공비도 들고 지급 수수료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변명 없는 무덤은 없다고 쭉 하긴 하겠죠. 어쨌거나 현재 그 결손금이 그 100억이 누적이 돼가지고 자본 총계는 216억이니까 아직 그 자본 잠식은 안 된 상태니까 아직 버틸만 하겠지만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을 100억은 까먹었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분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그 아소따라가 중절모를 쓰고 와가지고 옛날에 그 선원 그거를 쓰고서 머리 그 추운 겨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봤습니다. 역시 그 제가 안 어울리는군요. 모자를 벗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